그러면 나중에 이게 지금 몇 페이지 안 돼요. 이건 뭐 그림은 모두 100장이고요. 글씨로 이제 옆으로 붙어요. 똑같이 옆으로요. 글씨 붙는 게 100장이니까 모두 해서 200페이지예요. 200페이지 안에 민법이 100%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 노트를 딱 보았을 때 보면 아무리 못 맞아도 80점은 맞아야지 쪽팔리게요. 60점 맞은 사람은 그건 뇌가 없는 사람이에요. 뇌가 없는 사람이에요. 농도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뭐 유명하진 않지만 거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제 작년 거는 다른 데 출판사에서 했는데 거기서 잘못 만들어 가지고요. 올해 지금 다시 뒤집어 엎어서 다시 만든 거예요. 보기 쉽게요. 내가 강의한 칠판하고 똑같이 만든 거예요. 나중에 보다 보면 이거 보면 뭐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죠. 금방금방이죠. 자, 해도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요, 이제 뭐를 보시냐면요, 동시이행 항변권하고요, 동시항변권하고, 그 다음에 해제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설명하는데요. 아니, 거긴 없어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지금부터요, 볼 때 우리가 원래 체계는요, 순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봐봐요. 순서는 먼저 계약의 성립,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그 다음에 동시이행 항변권, 그 다음에 위험부담, 그 다음에 제3자, 우리 방금 했죠? 제3자량 계약, 그 다음에 해제권, 그 다음에 매매에서요, 세 가지. 그 다음에 예약하고요, 계약금하고, 그 다음에 담보 책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환매하고요, 환매도 여기 매매에 들어가요, 환매하고요, 그 다음에 교환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하고. 원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순서가요. 책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계약 공부한 게 뭐냐면 계약의 성립, 계약체에서 관리 책임, 위험부담, 제3자 영향 계약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지금요. 그런데 이것을 순서대로 계약을 강의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드니까요. 순서가 아니고 지금부터요. 이것을 지금부터 이 세 가지는 관계없어. 아무렇게나 강의해야 돼요. 여기는 원시적이고 여기는 후발적이고 여기는 후발적 관계가 없는 거니까요. 지금 위험부담하고요, 여기 해제하고요, 예약하고 계약금하고 담보 책임하고 이것은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게 구별이 되는가 하는 것을 쭉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항상 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가는 것도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면 논리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법은요. 그러니까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먼저 보시면 이렇게 갑과 을이요 뭐란다 예약을 하죠. 예약. 이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친해지면 지금 그렇지만 친해지면 토요일 날 같은 날 한번 만날 수 있어 없어? 있죠. 만나려면 어디로 오라 그러면 귀찮으니까 어디 음식 좋은 데다가요. 여러분끼리 한번 가서 우리 한번 모여서 우리끼리 한번 으쌰으쌰 한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임을 가지려면 미리서 음식점을 예약을 해야 하네요. 예약할 수 있죠. 알겠죠? 예약을 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 예약에서 이제 본 계약이 이루어지죠. 본 계약이요. 본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한다? 여기서 중도금을 주고요. 중도금, 그 다음에 여기서 잔금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잔금을 주고 했는데 여기서 물건의 하자가 발생한다. 하자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치는 순서가 원래 순서가. 근데 순서는 원래 이런데요. 책은 막 이렇게 쓰여 있다. 이거 내가 쓴 게 아니고 그냥 모든 대한민국의 책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일방 예약이죠. 예약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를 하죠. 행사를 하면 어떻게 된다? 본 계약이 성립을 해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있으신 분이 나중에 이제 식당에서 우리 토요일 날 우리끼리 한번 모입시다 해서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럼 모여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다고 이렇게 하면은 예약을 먼저 할 거 아니에요. A라는 식당이요. 그러면 완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본 계약을 체결한다 이 말이죠. 보통 음식점 같은 경우는 완결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손님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손님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란다? 12시 온다 그랬죠? 어제 예약을 했다면 오늘 이제 12시가 됐죠? 문 열고 들어가면서 우리 어제 12시에 오늘 예약한 사람인데 이렇게. 그럼 주인이 뭐라고요? 예, 저기 지금 예약 세팅됐으니까 저쪽 앉으시면 돼요. 그러면 어제 예약한 사람인데 한마디 하면 음식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예약했던 게요. 그거 뭐냐? 그것을 예약 완결권. 예약했던 것을 완결시킨다는 것은 본 계약을 체결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예약 완결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예약 완결권은 뭐한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얘기해.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방적이란 말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다? 필요하지 않아. 왜냐면 음식주인한테 우리 어제 예약한 사람인데 오늘 혹시 밥 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봐. 그럼 집주인이 나 피곤하니까 그냥 가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우리 예약 완격과 행사할 때 어제 우리 예약했던 사람이니까 음식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한테 됩니까? 음식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물어봐 안 물어봐? 묻지 않죠. 그럼 일방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뭐가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일방적이라는 말은 상대방이 뭐가 필요 없어? 동의가 필요 없이 의사를 표시하면 바로 그냥 본계약이 성립돼. 음식이 바로 기어 나와야 돼. 이걸 예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약됐죠? 여기 보면 예약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이게 지금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되면 뭐죠? 계약금을 주죠, 이제. 그래서 여기요, 본계약을 하죠? 본계약을 하면서 뭐를 준다? 보통 계약금을 준다, 이 말이죠. 계약금은요. 그럼 본계약을 뭐라 한다? 주된 계약이라고 하고요. 계약금 계약을 뭐라 한다?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 둘이 계약을 했단 말이죠.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약하면서 계약금도 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약이 깨진 거예요.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되니까 돌려줘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약금은 안 돌려준다고 막 우긴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게 알겠죠? 종된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뭐라 한다? 요물 계약이라고 해요. 요물 계약이요. 요물이란 건 뭐죠? 물건을 요구하죠. 우리가 계약금은 어때요? 계약금은 얼마를 주기로 약속을 했죠.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1,000만 원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1,000만 원이 계약금은 약속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요물이란 것은 물건을 요구해. 반드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1,0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계약금 계약이에요. 그럼 만약에 900만 원 주고 아직 100만 원 안 줬죠?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얼마나 줘야 돼? 1,000을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900만 주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걸 요물이라고 해요. 요물. 그럼 만약에 900만 원밖에 안 줬다?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이러면 어떡하죠? 이 계약금은요, 중도금을 말한다. 중도금을 이것을 이행 단계라고 그래요. 이행 단계. 이행 단계인데 이행을 하지 않죠?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채무 불행이라고 그래요. 채무 불행. 채무 불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하고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을요. 자, 여러분요, 우리가 방금 앞에서 전 시간에 뭘 배웠냐면 채무 불행 배웠는데 기억 안 나요? 채무 불행. 그럼 뭐가 채무 불행이다? 뭐가 채무 불행이에요? 채무 불행은 세 글자를 알아야 돼. 채무 불행 뭐다? 후발적으로. 누가? 채무자가 뭘 해야 돼? 잘못이 있어야 돼. 이걸 채무 불행이라고 그래. 우리가 방금 전 시간에 그림 그려서 했잖아요. 채무 불행은 계약 체결 후 채무자가 잘못을 해야 돼. 그걸 채무 불행이라고 그래. 다시 뭐라고? 계약 체결 후 채무자가 잘못을 해야 돼. 그걸 채무 불행이라고 그래. 알았죠?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채무 불행은 어디서부터 채무 불행이다? 중도금 지급 후부터를 채무 불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럼 우리는 계약금을 주면 이러면 어떡하죠? 계약금은? 이러면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계약금 준 사람은 계약을 포기하려면 계약금의 몇 배를 주면 되죠? 2배, 2배. 들어봤죠? 계약금 준 사람이 계약을 포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깨려면 포기하면 되고, 준 사람, 받은 사람은 몇 배를 주고? 2배를 준다. 그거 들어봤죠? 그걸 뭐라 한다? 계약금 계약은 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금을 주면서 다른 약정이란 말은 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을 해. 계약금 뭐로 추정한다? 해약금으로 추정. 해약금이 뭐지? 해약금? 해약금은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준 사람은 뭐라고?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2배를 주고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을 해약금이라고 해요. 그런데 계약금을 주기는 1,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일단 300만 원만 계약금을 준 거예요. 일단 300만 원만 계약금을 준 거예요. 일단이요. 얼마나 줬다고요? 300이요. 일단 300만 원을 계약금을 줬잖아요. 300. 그럼 어떻게 되죠? 300을 줬어요. 일단 계약금을요. 300을 줬는데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계약금 300만 원 받았죠? 그럼 그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그래. 해제. 그러면 돈을 얼마를 주고 해제하죠? 300만 원에 2배면 600만 원이에요. 주기란 1,000만 원에 2배 2,000만 원이에요. 어떻게 계약을 해제한다? 이게 아주 중요해. 우리는 계약을 해제할 때는 지금 1,000만 원인데 지금 얼마만 줬다고 했죠? 300 줬다고 했죠?
300의 2배인 600만 원이 아니고 약속한 계약금의 2배 2천만 원을 주고 해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을 해제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잘못 알아가지고 계약금 준 거 그냥 먹으시오, 나 그냥 이 계약 포기하려니까, 그러면 절대로 안 돼. 계약금을 준 사람이 포기하려면 지금 300 줬죠? 포기하려면 얼마를 더 줘야 돼요? 700을 더 주고 계약을 해제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너무 아깝다고 얘기해요, 계약금 받은 사람은. 왜요? 1000만 원 다 받고 계약이 해제됐으면 1000만 원을 내가 수익이 있는데 300만 원밖에 못 받아가지고 300만 원밖에 없다고 막 그렇게 안타까워해.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죠? 돈 700더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것을 말한다. 우리 계약금은, 해약금은 약정한 계약금의 2배인 거지 준 계약금의 2배가 아니다. 이게 중요해. 아시겠죠? 2천만 원을 받으시는. 그렇죠? 그래서 2천만 원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요, 300만 원밖에 안 받았죠. 그 사람은 원래는 1300만 원만 돌려주면 돼요. 300 받은 것, 우리가 2배라는 말의 뜻이 뭐죠? 내가 지금 얼마를 받았어? 얼마를? 1000만 원 받았죠? 1000만 원 받은 거에다가 내 주머니에서 얼마가 나와야 돼? 1000만 원 나와. 그럼 얼마예요? 2000. 그걸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 손해봐? 1000만 원 손해보죠. 준 사람은 1000만 원 주기로 해서 1000만 원 준 사람은 계약을 깨고 싶어. 그러면 얼마나 손해봐? 준 사람은 1000만 원 포기해야 되니까 1000만 원 손해죠. 받은 사람도 얼마나 손해봐? 1000만 원. 준 사람도 1000만 원. 둘 다 1000만 원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2배를 준다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큰 손해다. 그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계약금 1000만 원을 주기로 했으면 1000만 원을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하도록 돼 있거든요. 2배를.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요, 지금 얼마 받았? 300 받았잖아요. 300 받은 사람이, 그러면요, 2배는 얼마죠? 2배는 원래 1000에다가 300만 더 주면 되는 거잖아요. 1300. 그런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 예정된 계약금의 2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얼마요? 예정된 거 100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내가 계약을 해지하면 또 1000만 원 언제 하니까 2000을 주고. 근데 그러면 다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다시 700만 원 또 받아와야지.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한다? 2000만 원을 주고, 알겠죠? 700만 원을 또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되게 귀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제 상계의 법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상계. 그래서요, 내가 어차피 주면은 얼마를 받을 게 있죠? 700 받을 거 있으니까 퉁쳐가지고 얼마만 주면 돼? 1300만 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 중도금이죠 여기요. 중도금 여기에서요 일방의 잘못으로. 그럼 여기서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그래. 그럼 여기 때는 또 어떻게 돼요? 여기 어디선가 누군가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 계약금은 무조건 계약금이 아니고 중도금 전까지만 계약금이에요. 중도금이 지나면은 이제는 계약금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도금 날짜가 지나면, 중도금이 만약에 4000이다. 그럼 4000이죠. 그럼 4000이면요 4000만 원 지급하죠. 그럼 더 이상 이제 계약금이라는 말은 없어지는 거예요. 계약금은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을 하기 싫으면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제해라 이 말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근데 지금 얼마가 지났죠? 지금 시간이 얼마가 지났어? 중도금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계약금을 해제를 못해. 그런데 여기 어디선가 그러면 누군가 잘못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무조건 너가 계약했으니까 계약금 2배 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왜냐면 중도금 이후에는 계약금이란 말이 이제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 이때부터 누군가 잘못하죠? 그럼 손해배상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자기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증명해서 청구해야 돼. 내가 입은 손해. 내가 저 사람의 잘못으로 내가 계약해지됐다. 내 잘못으로 계약해지됐다. 그러면 실제로 입은 손해가 얼마인가를 증명해서 청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러면요, 만약에 매수인이 계약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매도인이 얼마나 손해가 있는지, 매도인이 계약을 못한다고 해서 매수인한테 얼마가 손해가 있는지, 그걸 입증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한다? 여기서 그냥 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계약금을 뭐로 하자? 위약금으로 하자. 위약금. 이렇게 뭘 한다? 특약을 해. 특약. 약속을 해. 특약은 특별한 약속이죠. 이런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없죠? 없으면 어떻게 한다? 실제 손해. 실제로 입은 손해를 청구해. 실제로 입은 손해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증명을 하려면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죠. 그런데 특약이 있으면요, 이걸 손해배상 예정으로 봐.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봐. 예정. 봐봐. 손해배상 예정. 무슨 말이냐, 봐. 계약금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을 계약금 주면서 이때 2월 1일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주면서 만약에 계약금 내가 1,000만 원 주는데 우리가 중도금 이후에 여기 어디선가 누군가가 잘못하면 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 특약상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누군가 잘못했어. 그럼 어떡한다? 손해배상 예정이라는 것은 계약금 1,000만 원인데 이 사람이 갑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을이 입은 손해가 100만 원밖에 안 돼. 그래도 얼마를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1,000을 가져가는 것이고, 갑의 잘못으로 인해서 을이 받은 손해가 1,400이야. 그래도 얼마만 먹어? 1,000만 원만 먹는 거예요. 1,000으로 퉁치는 거예요. 그걸 위약금 특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약금 특약을 해놓고 내가 손해가 더 있다고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더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자, 됐죠? 그 다음에 이런 봐. 중도금이 지금 얼마죠? 4천이죠? 4천인데 중도금이 2천만 원만 줘도 2천만 원만 줘도 중도금 준 걸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중요해요. 자, 세 번째는 이 사람이요 자꾸 계약을 해지하려고 그래. 해제. 갑이 자꾸 계약을 해지하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는 계약을 해지하게 해야 돼, 못하게 해야 돼? 못하게 하죠. 못하게. 해지를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중도금을 지급해야지 못하는데, 중도금은 3월 1일 날 주기로 했는데 땅값이 오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돈 빌리러 다니는데 계약금 받은 거 2배 주려고, 해지하려고. 그러면 중도금 되기 전에 여기 어디선가 지금 해지하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해지를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막으려면 방법 뭐 하나밖에 없어. 중도금을 줘야 돼요. 중도금을. 그럼 어떻게 한다? 중도금을 당겨서 2월 25일 날 중도금으로 지급해버려.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내가 좀 설명해. 우리가 중도금 날짜로 가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그 날짜에만 중도금을 줘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전이라도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판례가. 그러니까요, 그 전에 그 사람 통장번호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 나 지금 입금시켰다고, 중도금 입금시켰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이런 방법이 있다. 이것을 계약금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고, 계약금이 아주 여러분요, 아직도 계약금은 더 할 말이 많은데 너무 많이 하면 정신없으니까요. 이 정도만. 그 다음에 여러분 잔금이죠? 잔금을 받으면서 이제 뭘 끝냈죠? 계약금 끝냈죠 이제? 계약금. 잔금을 받으면서 뭐를 준다? 등기를 주죠, 등기. 그래서 잔금하고 등기는 어떻게 한다? 동시에 이행을 해야 돼. 동시이행. 이것을 동시이행. 여기 있죠, 여기 지금 하나 빠졌죠, 여기?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책 순서는 되게 앞에 있죠. 그렇잖아요? 앞에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사람들이 만나서 계약하는 그런 순서를 이렇게 쭉 보면 어떻게 돼요? 뒤에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계약의 어떤 형태하고 책하고는 순서가 다르다 이 말이죠. 지금 이해되시나요? 알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요, 책이 오늘 인쇄 들어갔거든요. 오늘 인쇄 들어가서 아마 책이 금방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책을 이제 보면 되는데, 동시이행이란 말이 있고, 여기 봐봐요. 여기 어디선가 누군가가 이행 단계에서 채무불이행이 있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지, 해제. 해제도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여기 해제가 여기 있잖아요. 해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해제는 사실 동시행보다 더 먼저 있는 거죠. 순서로 보면은요. 그런데 책 순서로 누가 더 빨라요? 해제가 더 빠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떡하죠? 책을 배웠는데 이게요, 뒤죽박죽 돼가지고 뭐가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의 순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방법과, 그래서 계약의 흐름대로 배워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책고는 우리가 계약을 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계약의 흐름대로 배워야지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이해되셨죠? 지금은 이건데? 그럼 자꾸요, 책에 뭐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계약했으면 뭐라고 번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면 계약금 주고, 그 다음에 뭘 한다? 중도금 주고, 중도금 줬으면 뭐 있다? 잔금 날짜인데 그 전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되고, 잔금 날짜에 등기 서류를 주고 서로 동시에 뭐를 하고
이행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등기를 다 했는데, 집이요. 여름이 됐는데, 겨울에 집을 샀는데, 여름이 됐는데, 비가 온 거예요, 비가. 여름이 됐는데, 비가 왔어. 그럼 뭐가 생겨? 물이, 하자가 생겼죠? 책임지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것은 무슨 책임이다?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담보 책임이다. 담보 책임. 담보 책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담보 책임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뭘 볼 것이냐? 동시행 항변권하고 해제하고 담보 책임을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약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이것을 볼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이해되셨죠? 자, 지금부터 이제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것을 잠깐 봐요. 자, 이제 우리가요, 여기 다 했고요. 여기 다 했고, 이거 다 했고요. 이거 다 했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이제 동시행 항변권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면, 여러분, 아까 뭐라 했죠? 등기하고 대금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등기 서류하고 여러분요, 혹시 집 사고 팔고 해본 적 있어요? 그럼 잔금 날짜에 가면 중개업소, 여기 중개부 혹시 실무하시는 분이 있어요? 중개사 사무소 다니는 사람 없어요? 아무튼요, 좋아요. 왜 중개사 사무소 왜 아무도 안 다니죠? 우리가 이제 중개 실무를 하다 보면 잔금 날짜에 누가 와 있죠? 부동산 사무소에 잔금 날짜에 법무사 사무장이 와 있어. 뭐 하려고요? 등기 서류 받아가려고. 그러면 매수인은 뭘 가지고 오죠? 돈 가져와가지고 집주인이 등기 서류 가져왔나 확인하고, 법무사 사무장이 등기 서류 다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때 이제 매수인은 어디 가죠? 카드 들고 어디 가요? 은행 가죠. 뭐 하려고요? 입금시키려고. 잔금 입금시키죠. 입금시키면 어때요? 저 사람 카드 통장 다 뜨니까 띠링띠링 뜨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매도인 등기 서류를 이렇게 매수인한테 주는 거죠. 알겠죠? 그럼 이제 법무사 사무장이 그 등기 서류를 가지고 와서 등기를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잔금하고 뭐를 받는다? 등기 서류를 받는 거죠. 알겠죠? 등기 서류를 받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등기 서류를 하고 여기서 뭐를 하고? 잔금하고 어떻게 한다? 동시에 이행을 해야 돼. 동시에 이행을 해야 돼. 알겠죠? 그런데 봐봐요. 그런데 여기 봐봐. 근데 우리 보통 여기 의리요, 아직 잔금이 준비 안 됐어. 잔금이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잔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그러면 갑은 잔금이 없으니까 등기 서류 준다, 안 준다? 등기 서류 줘, 안 줘? 등기 서류 이행을 만다? 이행을 거절하죠. 등기 서류 이행을 거절하죠. 이것을 뭐란다? 항변권이다. 이렇게 항변권이다. 그래서 동시에 이행을 거절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항변한다 그래. 그래서 뭐라 한다? 저쪽에서 오늘 잔금 날짜인데 등기 서류 좀 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내가 뭐라 그래? 너 그럼 잔금 가져왔니?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나 잔금 없는데 그냥 등기 서류 주면 안 돼? 그럼 내가 뭐라 그래? 너 미쳤어? 내가 잔금 등기 서류 주게? 무슨 말이겠죠? 너 그럼 잔금 가져와. 그럼 그때 줄게. 근데 이 사람이요, 잔금을 언제 가져왔다? 원래는 2월 1일 날 주기로 했는데 잔금을 언제 가져왔다? 4월 1일 날 잔금을 가져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이 사람이 이제 4월 1일 날 뭘 가져왔어? 잔금 가져왔죠? 그러면 나도 이제 그때서 뭘 준다? 등기 서류를 준다. 등기 서류. 이때 등기 서류를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행을 거절하는 거죠. 언제까지 거절한다? 잔금을 가지고 올 때까지. 그러니까 원래는 잔금 날짜가 언제였다? 2월 1일인데 실제로는 잔금 날짜가 언제로 바뀌었다? 4월 1일이다. 그러니까요, 잔금 날짜가 2월 1일에서 4월 1일로 뭐가 됐어? 연기됐죠, 연기. 그래서 이 항변권을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을 때는 등기 서류를 언제 주는 것이냐? 잔금을 받으면서. 잔금을 안 주면 나도 등기 서류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언제까지 안 준다? 영원히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잔금을 가지고 올 때까지. 아시겠죠? 그때까지 그것을 항변권이다, 이렇게.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항변권은요, 하나의 대가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 자, 대가 관계를 말한다? 쌍무를 말한다? 하나, 이렇게 돼 있죠? 자, 쌍무가 뭐죠? 쌍방이 의무를 부담해. 여러분 학원에, 이 학교에 지금 우리요, 송담대학교에다가 공중개사 과정을 신청을 했죠. 원래는 여기가요, 주간반을 신설을 해야지 되는 건데요.
야간반 신설이 됐어요. 야간반요. 그래서 저는 주간하고 야간하고 둘 다 같이 하든지 주간만 하든지 해야지 야간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몇 번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용인이 시장이 상당히 커요. 예전에 용인이 있었을 때는 뭐 여기요 몇 년 한 10년 전에 여기는 보통 한 학원에 한 150명, 180명, 200명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용인이 이제 학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육에서 공부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한 거지. 학원이 있으면요, 한데 저 위에 학원이 하나 있긴 있죠. 뭐 거기는요 선생님들 수준을 제가 잘 아니까요.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렇다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요 이 쌍무는 뭐냐면 이런 봐봐요. 여러분들은 수강 신청하면 여러분들은 수강료를 낼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학원은 강의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쌍방이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쌍무라고 그래. 한 사람만 의무가 있는 걸 뭐라고 그래? 우리가 혹시요 부모가 한 명 있으면 뭐란다? 편모, 편부라고 하죠. 그래서 편무계약이다. 한 사람만 있으면. 대가를 먼저 대가 봐봐요. 매매계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잔금을 주는 대가로 뭘 받아? 등기. 등기를 주는 대가로 뭘 받아? 잔금. 알겠죠? 그럼 대가. 서로 주고받죠? 이것을 대가 유상이라고 해요. 유상. 알겠죠? 그래서 하나의 대가 관계에 있는 쌍무 계약이 돼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하나니까요, 별개의 약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별개는 안 돼. 따로따로 계약은 안 돼. 그래서 당사자 특약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원칙은 안 돼. 자,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변제기에 있어야 돼. 변제기. 자, 그럼요, 여러분 봐봐요. 여기 중도금하고 잔금이 있죠. 중도금을 한다, 선이행, 먼저 줘야 되고요. 잔금을 뭐란다, 이행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잘 봐. 그럼 중도금은 등기하고 등기소리하고 뭐하고 동시라고 그랬죠? 잔금이 동시행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중도금은요, 중도금은 등기소리하고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등기소리보다 더 먼저 줘야 되죠. 그걸 선이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이행, 먼저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요, 선이행이고, 여기는요, 이행기는 뭐죠? 잔금 날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도금은요, 등기하고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것은 뭐다? 동시 이행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주죠. 중도금 날짜에 중도를 안 주면 그럼 뭐가 된다? 채무 불이행이 돼. 중도금은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면 이걸 뭐란다? 이행지체라고 얘기해. 이행지체. 여기서 지연 이자를 내야 되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잘 봐. 여기 지금 이게 세트예요. 세트. 뭐냐?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게 하나의 세트예요. 그러면요, 중도금 날짜 중도금 안 주죠? 중도금 날짜 중도금 안 주면 계약을 말 수 있어요? 해제해 버릴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은 뭐죠? 잔금하고 등기는 동시에 이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봐봐요. 이 갑이 을한테 등기 소리는 언제 주죠? 잔금 날짜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잔금을 가져와야 등기 소리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잔금 날짜에 잔금을 안 가져와. 그럼 나는 등기 소리를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등기 소리를 안 줘도 나는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잔금 날짜에 내가 등기 소리를 안 주는 거죠? 저 사람이 뭘 안 가져오니까? 잔금을 안 가져오니까 내가 안 주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요, 잔금 날짜에 등기 소리를 주지 않아도 그것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이 말이죠.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왜 아니다? 그래서 이행지체가 아니다. 그다음 지연 이자, 이자를 줄 필요가 없다. 잔금에 대한 이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이 세 가지가 같고요, 이 세 가지가 같은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봐봐요. 이러면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혹시 그 형법에서 정당방위 들어봤어요? 정당방위. 왜냐면 우리가 정당방위로 사람 죽였대 이런 말 하잖아요. 자, 봐봐요. 살인죄가 되려면 그것이 위법성이 있어야 돼요. 위법성이 없는 것을 뭐란다?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고, 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정당방위라고 하고, 이렇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으면은 살인죄가 된다, 안 된다? 살인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갑이 을을 죽였어요. 갑이 을을요.
죽이고 싶어서 죽였어요. 그럼 무슨 죄예요? 살인죄죠.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어요. 250조 제1항이에요. 그런데요, 사람을 죽였는데 밤에 12시가 돼가지고요, 밤 12시요, 집에 있는데 어떤 놈이요 칼을 목에다 들이대면서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사람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거기서 그러면 그놈한테 죽어야 되겠어요? 칼을 빼앗아 그놈을 찔러야 되겠어요? 칼을 빼앗아 찔러야 되겠죠? 내가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둘이 뭐 다투고 이렇게 다투고 하다가요, 내가 그놈의 도둑의 칼을 빼앗아 가지고 그놈을 죽였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나는요 살인죄 했죠? 내가 일부러 죽인 거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위법하지 않죠. 나하고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것을 정당방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지만은 그것은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정당방위라고 그래. 그건 적법하다 이 말이죠. 이 똑같은 것이 우리 민법에도 있다 이 말이지. 우리는 원래는 잔금 날짜에 잔금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잔금 날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언제다? 동시행 항명권. 내가 잔금을 주고 싶어. 근데 뭘 줘야 돼? 이 사람이 등기 서류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 서류를 안 주니까 나도 뭘 안 주는 거예요? 잔금을 주지 않는 거죠. 언제까지 안 준다? 등기 서류를 가지고 올 때까지. 원래가 오늘이 등기 서류를 받으면서 잔금을 줄 날짜인데 나는 잔금 다 준비됐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등기 서류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4일, 5일, 6일째 됐어. 6일째 등기 서류를 가져와. 그럼 나도 그때 잔금을 주는 거죠. 원래 만약에 내가 잔금을 6일간 연체를 했으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자를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동시이행일 때는 그것을 위법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이 아니야. 잔금은 안 줘도. 그러니까 잔금에 대한 이자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상대방은 내가 잔금을 안 줬다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계약을 해지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채권자 지체.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우리가요,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이거 보시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요,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해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채무불이행. 알겠죠? 좀 이따 금방 설명해. 여기요.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라는 것은 뭐냐? 방금 얘기했죠? 갑하고 을하고요. 여기 뭐하고요? 등기하고요.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이요. 자, 그럼 봐봐요. 우리는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갑이 이렇게 있잖아요.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제공했어요. 등기 서류를 제공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뭘 해야 돼요? 잔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잔금을. 그럼 이 사람이 등기 서류를 받아야 되겠죠? 등기 서류를 받아야 되겠죠? 여기요, 이 을은요, 등기 서류를 뭐를 해야 돼? 수령을 해야 되잖아요. 등기 서류를 수령하려면 그 전제로 뭐를 줘야 되겠죠? 잔금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을이 아직 잔금이 없는 거예요. 잔금이 준비 안 됐어? 잔금이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 안 됐으면 등기 서류를 수령할 수 있어 없어? 이걸 뭐란다? 수령을 못한다. 수령지체라고 그래. 왜요? 내가 저쪽에서 등기 서류 주면 내가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못해. 뭐가 없으니까요? 잔금이 없으니까. 그럼 아까 내가 이런 말 했죠. 갑은 매도인이죠. 매도인은 채무자다, 채권자다. 채무자. 매수인은 채권자다, 채무자다, 채권자라 이 말. 채권자.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죠? 이 사람은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뭐다? 채권자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뭐다? 매도인은 뭐가 된다? 채무자가 되는 것이죠. 채무자, 채권자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채권자가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받을 수 없는 걸 뭐란다? 지체라고 그래. 그걸 채권자, 지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수령 지체, 채권자 지체. 만약에 봐봐. 채무자가 잘못하면 뭐라 한다? 채무불이행. 알겠죠? 그걸 이행지체라고 그래. 왜요? 채무자는 뭐라 하죠? 채무자는 뭐를 해요? 채무자는 의무를 뭐를 해야 돼?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죠?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행지체라고 얘기를 해. 알겠죠? 채무자는, 채권자는 뭘 해야 돼? 수령을 해야 돼. 수령을 못하는 것을 뭐라 한다? 수령지체라고 얘기를 해.
채권자는요. 채권자는 뭐 한다? 채권자는요. 채권자는 받아야 되는 거죠. 받지 못하니까 채권자 지체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이런 것도 봐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는 등기 서류를 제공을 했죠. 줬죠. 우리가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게 뭐야? 항변권은 뭐예요? 항변권 뭐죠? 이 사람이요. 잔금이 없으니까 나도 등기 서류를 못 주겠다. 이게 항변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등기 서류 줬죠. 등기 서류 줬는데 그러면 이건 등기 서류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 이 사람은 근데 잔금이 있어 없어? 없죠. 잔금을 받아 못 받아? 등기 서류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이 사람은 항변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항변권이. 항변권은 뭐예요? 잡이 자기 건 안 주면서 나한테 돈 달라고 그래. 그럼 내가 뭘 한다? 너가 등기소로 가져올 때까지 나는 잔금을 못 줘. 이게 항변권이잖아요. 근데 지금 갑이 등기소로 가져왔죠? 왔으면 나는 뭐를 줘야 돼? 잔금을 줘야 되는데 잔금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준다 못 준다? 못 주죠. 그러니까 나는 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수령지체에 빠지면은 원칙적으로 항변권이 있다 없다 이 말이죠. 예외적으로 있긴 있어. 그건 나중에 문제이고.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동시이행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 알겠죠? 이렇게. 자요. 그럼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를 봐. 자, 이제 계약의 해제는요. 해제. 아까 계약 해제는 뭐가 있어야 되지? 계약 해제라고 그랬죠? 계약 해제 아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오케이. 채무불이행. 그래서 아까 우리 동시행 항변권 기억나요? 동시이행 관계는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해제를 못해. 동시이행이 아니면은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봐봐요. 여기요.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채무불이행이요.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돼. 채무불이행이 있으면요. 여기서 뭘 한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고를 해. 채고하고 채고했는데 이행 갚지 않죠? 그러면은 해제권이 발생을 해. 해제권이 발생을 해. 해제권이 있다고 해서 발생했다고 해서 계약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해제한다고 하는 해제에 뭐를 해야 돼? 의사표시. 해제한다고 말을 해야 돼. 그러면 뭐가 된다? 처음부터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돼.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뭘 한다? 제3자의 보호 문제가 발생해. 제3자 보호 문제. 제3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돼.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뭐가 나온다?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원상회복 의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나온다?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왜 지금 이렇게 쭉 쓰냐면요. 해제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알겠죠? 양이 많은데 문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와. 그런데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내용이 너무너무 간단해. 내용이 너무너무 간단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양은 많은데 내용은 간단하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항상 양이 많은 것은요. 양이 많은 것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양이 많은 것은 그것은 너무너무 간단한데요. 목차를 빨리 암기하는 거예요. 목차. 그럼 목차는 무조건 암기할 수 없으니까 항상 법의 흐름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처음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법이 어떻게 눈에 잘 안 보이고요. 구조가 잘 안 보이지만 이런 물권법이나 민총법에는 강의 노트에 다 그림으로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은 법을 알다 보면 이렇게요. 다 그림으로 다 그려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양이 많아도. 그러니까 먼저 채무불이행이 있다. 돈을 갚지 않아? 그럼 우리가요. 너 언제까지 돈 갚아? 오늘 잔금 날짜가 오늘이 2월 1일이에요. 오늘 돈 안 갚는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해지는 못해요. 오늘 돈 안 갚죠? 그러면 언제까지 갚으라고 한 번 기간을 줘야 돼. 그걸 상당 기간을 정해서 채고한다고 그래. 채고했죠? 그래도 돈을 안 갚죠? 안 갚는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해야 돼. 너 돈 안 갚아서 나 계약 해지한다. 그 말을 해야 돼. 그 말을 하지 않으면 해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말을 해야 이제 어떻게 한다? 처음부터 무효가 돼.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제3자를 보호하는 문제하고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마지막으로 채무불이행이 있으니까 손해를 배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맨 끝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무슨지 지금 아시겠죠? 이렇게 순서를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은 여러분요, 이행지체가 있어. 이행지체가 있고, 여기 불완전이행. 불완전 이행인데요.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행불능이 있어. 이행불능. 여기 이행거절이 있어. 이행거절.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이요. 불완전 이행인데요. 이행인데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불가능이요. 그 다음에 이게 정기행위 이런 거, 정기행위 이런 것들이 있어. 여러분요, 지금 왜 지금 여러분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까지 이제 일단 한번 보는 거예요. 이행지체는요, 최고하고 해제한다는 말을 해야 무효가 돼. 근데 여기 이것은 밑에 있는 것은요, 최고하지 않고 해제한다는 말은 그래도 해야 되고요, 그때 무효가 돼.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요. 가장 쉽게 나오면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 다음 중에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이게 시험에 나와. 그럼 언제나 그건 이행지체.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이행지체, 불완전 이행, 이행불능, 이행거절. 이 네 가지를 묶어서 채무불이행이라는데 지금부터 설명을 해. 아까 내가 뭐라 했죠? 채무자는 뭐를 해야 돼? 이행을 해야 돼. 채무자는요. 근데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행지체라고 얘기해. 이러면요, 수강료를 내야 돼. 수강료를 아직 안 내고 있어. 그걸 뭐라 한다? 이행지체라고 얘기를 해.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돈이죠, 돈. 돈에 관한 모든 것, 돈에 관한 모든 것은 뭐다? 이행지체가 돼. 뭐에 관한 모든 것? 돈에 관한 모든 것은 이행지체. 왜요? 봐봐.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지 은행에는 돈이 언제나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훔쳐서 갖다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구상에 돈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언제나 이행지체. 이행불능은 뭐죠? 자, 요 건물이 이렇게 3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3층짜리 건물이요. 근데 3층짜리 건물이 다 불타버리고 없어. 그럼 내가 등기를 해줄래야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뭐라 한다? 이행불능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을 이행불능. 알겠죠? 그걸 뭐라 한다? 이행불능. 아예 없는 거죠? 멸실. 이행거절은 뭐죠? 내가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신도시가 생긴다고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침에요, 자고 일어났더니 1억이 뛴 거예요. 내가 집을 너무 싸게 팔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돼? 계약을 없애야 되겠죠? 그럼 내가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래서 뭐라 내가 전화해가지고 나 너하고 계약 이거 없는 걸로 하겠다. 당신이 나한테 아무리 입금을 해도 나 이미 계좌 없앴으니까 나는 당신하고 절대로 계약하지 못하니까 나 죽이든지 살든지 그건 너 알아서 하고 나는 너하고 계약 못해. 그러니까 이게 미리 있잖아. 미리 나는 너하고 절대로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통지해 주죠. 그걸 이행거절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불완전 이행은 뭐냐면 우리가 봐봐, 말을 이해를 해. 이행은 했어, 안 했어? 했는데 불완전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내가 피아노를 하나 주문했거든요. 그랬더니 피아노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집 거실에 아주 고급이요, 카페트를 깔아놨는데 피아노를 들고 와가지고 피아노 설치하다가 카페트를 찢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는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가져왔죠. 이행을 했죠.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불완전 이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카페트를 찢어먹었죠? 그걸 불완전 이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요, 특히 불완전 이행이 어디가 많죠? 여러분요, 이삿짐 센터 해가지고 포장이사 해봐. TV 하면 금 가서 오잖아요. TV는 갖다 줬죠. 근데 TV가 깨져서 왔잖아요. 그걸 불완전 이행이라고 그래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인데요. 그러면 원래는 이 불완전 이행은 시험에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걸 지워봐. 지우면 어떻게 된다? 최고로 꼭 해야 되는 것은 뭐밖에 없다? 이행지체다.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요, 항상 있잖아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그러면 뭘 찾는다? 지체를 찾아. 지체. 지체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요.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했는데 말소가 안 된 경우, 아직 말소를 안 했죠. 그걸 뭐란다? 지체죠.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물건을 인도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인도되지 않는 경우, 그걸 지체라고 그래. 아예 건물이 없어졌다. 뭐라고 그래? 이행불능.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다. 뭐라 한다? 지체.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게 중요하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최고는 하냐 안 하냐 차이는 있지만 뭐는 반드시 해야 돼? 해제한다는 말은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무효가 돼.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상당 기간이죠? 상당 기간 이런 거죠. 봐봐요. 자, 여러분끼리는 여러분은 혹시 내일 강의 있어요? 내일? 네. 내일 무슨 강의죠? 세법? 학계로 부동산 학계로? 고용문 선생님이요? 예. 그 뭐 워낙 점잖으셔가지고 그분은 알겠죠? 아주 젠틀하시죠. 자,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강의는 에듀윌에서도 강의했고 메가랜드에서 강의했고 강의는 회사에서 큰 회사에서 같이 강의했는데 같이 TV 방송에서는 같이 해본 적이 없어요. 희한하게 그분하고 서로 따로따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내가 이 TV 방송에서 하면 그분은 저 TV 방송에서 TV 방송 같이 해본 적은 없고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서 강의를 많이 해봤죠. 이제 내일이 그거거든요. 그럼 봐요. 우리가 이제 상당히 하는 건 뭐냐면 봐. 여러분 내일 오죠. 내일 오니까 나한테요. 이분한테 만원 빌려주고 나한테도 만원 빌려줬어.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빌려줘서 오늘 돈을 갚기로 했어. 오늘. 근데 돈 둘 다 만 원 정도는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돈 안 가져오고 이분도 돈 안 가져온 거예요. 둘 다요. 그때 이분이 열받아서 이분한테 뭐란다? 나한테 내일까지 돈 갚으래. 내일까지. 아니 나 내일 저기 부동산 그 TV 방송 촬영 가야 되거든요. 알죠? 근데 내가 여기 돈 갚으러 오면은요, 그 촬영 펑크 나는 거잖아. 만 원 때문에요. 또 근데 이분은 해요. 그럼 이분은 내일까지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돼. 그걸 상당 기간이 하루예요. 나는 언제? 다음 주 목요일 날 나는 똑같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돼도 나는 상당 기간이 며칠이다? 일주일이다 이 말 아니에요. 이해됐나요? 그럼 우리가 상당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딱 정해져 있는 기간은 아니고 계약의 당사자 간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러면 돈 많은 사람한테 1억 내일까지 갚을 수 있죠. 이러면 이지용이 부회장이요. 현대자동차 누구한테요? 돈 1억 빌려주고 내일까지 갚고 그러면 뭘 내일 갚아 지금 갚을게 이러죠. 나한테 돈 1억을 누가 빌려줬어요? 내일까지 갚아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언제까지 갚아야 돼? 요단강 건너서 받으러 와야죠. 알겠죠? 이게 됐나요?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로 해. 그 다음에 그런데 안 갚죠? 그러면 해적권이 발생을 해. 해지할 수 있는 거. 이 해적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를 해. 일방적이요?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해. 일방적으로.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고. 해제는 어떻게 하냐? 해제한다 말을 해야 되는데 해제는요.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있죠? 이렇게요. 여기 A하고 B하고 이렇게 있죠? 이렇게요. 매도인이 3명이고 매수인이 2명이잖아요. 근데 매수인들이 잔금을 안 줘. 그럼 해제를 해야 되겠죠? 해제권 행사를 할 때 어떻게 해요? 해제권 행사를 할 때 어떻게 한다? 행사할 때 전원이 누구한테요? 전원에게 얘기해. 전원이 전원한테 얘기해. 전원이 전원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하고 을하고 병이요. A하고 B한테 해야 돼. 갑은 2월 1일하고 이 사람은 2월 2일, 이 사람은 2월 3일 날 해제했어. 그럼 언제 해제가 된다? 2월 3일 날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2월 1일이고 을은 2월 2일이죠. 아직 병은 해제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이때 A하고 B가 돈 갚아버리면 돼. 그럼 해제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원이 전원한테. 그런데요, 봐봐요. 만약에요. 갑이 해제권을 포기를 해. 갑이 해제권을 포기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이 해제권을 포기했어. 자기는 해제 안 한대. 갑이. 나 해제 안 한대. 갑이 해제권을 포기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이 지금 해제권을 포기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해제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해제권을 소멸. 한 사람이 포기하면요. 한 사람이 포기하죠? 그러면 해제권이 모두가 다 없어져. 왜요?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전원이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빠졌죠? 아무리 을하고 병하고 해도 전원이 돼 안 돼? 안 되죠. 갑이 있어야 전원이잖아요. 갑은 자기는 친구가 친해가지고 친구 때문에 해제 안 하겠대. 그러면 모두가 해제를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봐봐요.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요. 2월 1일 날 계약을 했어. 계약을 을한테요. 3월 1일 날 을 앞으로 등기를 했어. 그럼 을이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특이해가지고요.
갑하고 을하고 4월 1일 날 계약을 해제하죠. 해제. 그러면 4월 1일 날 해제했잖아요. 그러면 4월 1일 날 해제했으니까 4월 1일부터 무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무효가 된다? 2월 1일부터. 2월 1일부터 이것을 여기 봐봐.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 어떻게 표현한다?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 한다? 소급이다. 소급. 기억 안 나요? 소급해서 무효가 돼. 언제부터? 2월 1일부터. 해제는 언제 했는데? 4월 1일. 언제부터 무효가 돼? 2월 1일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무효가 돼. 여러분이 만약에요, 어떤 이유로 우리 이 학원하고 학교하고요, 수강계약을 해제하죠, 해제. 그럼 여러분 수강계약 언제 했죠? 10월 1일 날 했다. 그럼 10월 1일부터 무효가 돼버려요.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그럼 봐봐. 이 사람 등기 언제 됐어? 3월 1일이죠. 언제부터 지금 무효인데? 해제를 하고 보니까 언제부터 무효인데? 2월 1일부터. 그런데 등기 언제 돼 있어? 3월 1일.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무효가 되고 난 다음에 등기가 된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기가 뭐가 된다? 갑자기 무효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닌 게 돼버려. 그럼 소유권이 누구한테 복귀한다? 소유권이 갑에게 뭘 한다? 복귀를 해. 그래서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돼요? 4월 1일 날 계약했는데 2월 1일부터 무효가 돼버려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날 계약해가지고 을한테 3월 1일 날 등기를 하고요. 을이 이것을요 3월 15일 날요 병한테 팔았는데 병.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4월 1일 날 계약이 해제가 됐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거지? 이 사람은 해제가 되기 전에 지금 넘겨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게 나와.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죠. 체결하고요. 여기요 4월 1일 날 계약을 해제했죠. 그 다음에요 5월 1일 날 해제하게 되면 말소 등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4월 1일 해제가 되기 전에는 이 병은 선이이든 병은요 악이이든 보호가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갑하고 을하고 해제할 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알았다를 선이 낙이다? 악이. 몰랐다. 선이. 알든 모르든 이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소유자가 돼. 무조건 소유자.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봐봐.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2월 1일 날 계약을 하고요. 여기요 3월 1일 날 을 앞으로 등기를 했잖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계약이요 4월 1일 날 계약이 해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5월 1일 날 을 앞으로 돼 있는 이 등기를 말소를 한단 말이죠. 말소. 그런데 여기 4월 15일 날 병한테 넘어간 거예요. 병한테 4월 15일 날. 그러니까요 해제가 되고 말소 등기하기 전에 넘어갔잖아요. 여기는 해제되기 전에 넘어갔고 여기는 해제하고 나서 말소 등기가 되기 전에 넘어갔잖아요. 여기요. 이때는 선의만 보호돼. 선의가 뭐죠? 해제된 것을 모르고 선의는 보호되고 악의는 보호가 안 돼. 해제된 것을 모르는 사람만 보호가 돼. 모르는 사람만.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뭐죠? 이것만 암기하면 되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해제한다. 그러면 해제가 되기 전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제3자는 해제 후 말소 등기는 누구만 보호된다? 선의만 보호된다. 누구만 보호돼? 선의. 이렇게 선의. 원상회복이란 거 봐봐. 원상회복 잘 한번 봐봐요. 지금 내가 계약을요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2월 1일 날 계약을 하고요. 3월 1일 날 중도금을 주고요. 중도금 이런 계약금을 주고요. 4월 1일 날요 잔금을 줬어요. 그런데요 6월 1일 날 무슨 일인지 계약을 해제를 했어요. 그러면 계약을 해제하면 언제부터 무효가 라고 했죠? 언제부터? 2월 1일부터. 2월 1일부터 무효를 뭐라고 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계약금 1억, 중도금 2억, 잔금 4억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6월 1일 해제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갑은 돈을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처음부터 무효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원상으로 복구해라 이 말이. 이걸 원상회복이라고 해요. 다 돌려줘라 이 말이죠. 돌려줄 때 어때요? 원금을 다 돌려줘야죠. 알겠죠? 원금 돌려주고 돈이죠. 돈은 받은 날
받은 날이요. 그 다음날 아니에요. 받은 날부터 이자까지. 그러니까요. 4월 1일부터 4억에 대한 뭐 이자까지. 3월 1일부터 2억에 대한 뭐까지? 이자까지. 1억에 대한 뭐까지? 이자까지. 이자까지 이렇게 다 반환하는 거예요. 이자 이렇게. 이자 이렇게 반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나요? 알겠죠? 여기 뭐하고 이자하고 이렇게 반환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까지 반환해. 이자까지. 이해됐죠?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받은 날부터 이자까지. 됐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뭐죠? 아까 우리 계약 해제는요 계약 체결하기 전이에요? 계약 체결하고 난 후예요? 후죠. 후에 해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내이익이에요? 이행이익이에요? 실내이익은 원칙이죠. 이행이익을 배상하는 거예요. 이행이익을 배상을 해. 그런데 판례는 대부분 판례는요 실내이익을 배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실내이익을요. 하지만 이행이익을 넘지를 못해. 그러니까 똑같아. 결국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이익을 배상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그래. 쭉 보면요 계약의 해제가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은요 여러분 나중에 책을 보면은 한 15페이지 정도 쓰여 있는 거예요. 15페이지 정도 쓰여 있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도표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흐름을 본다. 흐름을. 먼저 뭐가 있다?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러면 상당한 기간 중에서 언제까지 돈 갚으라고 청구한다. 알겠죠? 그래도 돈을 갚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해지한 권리가 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해지한다고 뭘 해야 돼? 말을 해야 된다. 그걸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의사를 표시하면 어떻게 된다? 처음부터 뭐가 된다? 무효가 돼. 처음부터. 해지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뭐가? 첫 번째 누구를 보호한다? 제3자를 보호한다. 두 번째는 누구를 보호한다? 뭐를 보호한다? 원상회복을 한다. 원상회복. 그리고 나서 손해가 있으면 뭘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요 강의 노트가 없어요. 강의 노트에 다 그려져 있으니까 나중에 보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